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은 키워드를 보기에 앞서서 이 기자가 이제 세계적인 경영 석학을 직접 만났다고요? 네, 제가 바로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제조업을 비롯한 전통산업 질서가 좀 재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전환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미래가 좌우되는 만큼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이 해법을 얻기 위해서 세계적 경영석학으로 불리는 게리 하멜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석학으로 불리는 게리 하멜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이르면 여름께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so we're going to have to go through a time of deleveraging, of paying down and retiring some of that debt. And that tends to be deflationary, and typically that will lead to a recession. So I don't see any way out of that. 경기 침체기를 돌파하려면 글로벌 생산성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하이얼, 미국의 뉴코를 꼽았습니다. There are companies that understand this and have really created an entirely new employee-centric model. And by the way, those companies all outperform their competitors, every single one. So the benefits are extraordinary when you unleash this human capacity. 생산성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 중심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경영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의 관료주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ight? The average large organization today around the world has 8 layers in it. And what that means is if you have 8 layers and the power kind of trickles down to employees, by the time you get down to the front lines, those people don't have enough freedom to do much of anything except take orders. 게리 하멜은 또 인터넷이 새로운 사업 질서의 기초가 되는 1990년대 인터넷 혁명에 이어 관리 및 조직 체계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끝으로 해외 기업 가운데 벤치마킹할 리더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꼽았습니다. You know, and we're lucky to have people like that, where you do not have to rely on one single brilliant CEO to kind of push the organization forward, where everybody every day is innovating, has the freedom to do that.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네, 이어서 이지우 기자와 뉴욕 증시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네, 오늘 키워드 가성비 대 프리미엄이네요. 네, 가성비가 좋으십니까? 프리미엄이 좋으십니까? 저는 사실 프리미엄이 좋은데 네. 항상 가성비를 사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예. 전날 공개된 5월 FOMC 의사록에 추가적인 매파적인 움직임이 없었고 특히나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줬기 때문인데요. 통상 이런 자료로 소비 행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키워드처럼 가성비와 또 프리미엄으로 시장이 양분된 모습이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없이 가성비랑 프리미엄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런 건데 어떤 소매 업체들일까요? 네, 일단 우선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 가운데 하나인 메이시스가 이날 1분기 순매출이 전년보다 13.6% 급증한 53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순이익도 2배 이상인 2억 8,600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19.3% 폭등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제프진의 메이시스 최고 경영자는 소비자들이 지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쇼핑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류 매장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적이 좀 확실히 보여준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가성비 업체는 어딜까요, 그럼? 미국판 다이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어딜까요? 네, 달러트리라는 곳인데요. 오. 1달러 숍입니다. 예. 네, 1분기 순이익이 5억 3,640만 달러에 달해서 지난해 동기 3억 7,450만 달러를 훌쩍 넘었고요. 예. 이에 주가가 21.9% 상승 마감하는 오.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마이클 위틴스키 달러트리 최고 경영자는 1분기 중 평균 상품 가격을 1.25달러대로 전환한 것이 판매 및 마진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메이시스와 달러트리가 이런 상황을 좀 여실히 보여줬는데 이렇게 시장이 양분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40년 내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서민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숍 같은 업체들을 찾고 있지만 고소득 중산층 이상은 여전히 백화점을 찾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단순히 보자면 미국 시장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닌 점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제프지넷 메이시스 최고 경영자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지만 역풍이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소득층은 인플레이션에 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가계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서민들은 덜 비싼 품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메이시스 측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주식시장 하락의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 지출이 더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소득층이 어디서 어떻게 소비를 하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유통업체 실적이 그들의 상황을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 또 백화점에서의 소비 성향이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월마트 실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지난 17일 발표한 월마트의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매출은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좀 이익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전자제품이나 TV 같은 고마진 제품을 사지 않고 저가 제품이나 필수 품목으로 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분기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30% 감소했죠. 실적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주가는 11%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사례랑은 완전히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 건데 저희가 어제 이 경기와 국내 소비 업체들의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짚어보면서 비슷한 사례를 좀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트리 같은 곳에서 매출이 느는 게 그렇게 경기 측면에서 보자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달러트리 같은 곳에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신호가 왜 그런가 하면요. 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경기가 나빠질 때 사람들이 원달러숍 같은 달러트리를 많이 찾기 때문이죠. 따라서 백화점이나 저가 매장의 상황만으로 소비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반적인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언급해드린 메이시스와 달러트리의 주가 전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면 메이시스의 목표 주가를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40달러, 가장 네. 낮은 목표 주가가 20달러였고 평균이 30달러 정도가 되고요.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게 201달러, 가장 낮은 목표 주가가 110달러였고 평균이 162달러 수준이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현재 주가에 비해서 큰 폭은 아니지만 다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시장의 상승률 전반적인 흐름에 변화라고 보면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업체 모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 이런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좀 흐름의 변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자카리 힐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전략부문장은 주식시장의 상승은 기술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주 같은 상승세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긴 하지만 네.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고요. 예. 피터 오펜하이머 골드만삭스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1년에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조심스럽다면서 인플레이션 피크는 주식에 긍정적이며 우리가 그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이르다. 우리는 시장이 약간 출렁이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월 PCE는 기본이고 3월 CPI를 거쳐서 여름 내내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내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가 좋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늘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